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 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사업 자금이다, 결혼 자금이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내 모든 걸 다 바쳐 자식에게 다 주었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더 잘하던가요? 그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해온 것들 때문에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빨리 배신하는 자와 늦게 배신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아니, 평소부터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세요. 이왕이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을 했다면 이건 내 노후자금이니 내 노후자금은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릴 때부터 아들아 너는 이 집을 물려줄게, 딸아 너는 내가 가진 주식을 물려줄게와 같은 구두 약속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려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그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거인 듯. 뭔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모에게 서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이상 자식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또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자금까지 갖다 바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잘못 알고 있다고 하지요.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하면서 잘하다 보니 자기만 알고 잘한 놈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잘한 놈이 이타적으로 살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을 통해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기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잘한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가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가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치.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 했어.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 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시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줘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여러분들 한신민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에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000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해내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꼴까당.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들은 왜 내가 해준 만큼 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자식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들 중에서 빚 없이 산 집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을 두어 채 사두시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물려주려다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이 문제가 되기에 작년쯤 하나 두 개 정도는 증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들 이름으로 넘겨주니 자식들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다른 사업한다고 증여받은 집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답니다. 이외에도 아버지 공무원 연금으로 빚잔치한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귀하디 귀한 아버지 연금을 빌리기 전에 자기가 나중에 돈을 벌어 부모를 다 모시겠다고 말했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2억을 현금으로 주면서 결혼시킨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부모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식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살라는 마음으로 그러시겠지만 그런 좋은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을 향한 맹목적인 애틋한 마음은 그만 접어두시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너무 주지는 마세요. 돈 벌기 어려운 거 알아야 부모 돈도 어려운 줄 안답니다.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돈만 주게 된다면
그 돈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쓰고 다니다가 계속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할 게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게 있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기 바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를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니라 이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력입니다. 돈이 없다면 이런 취미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더욱 내 재산을 다 퍼주며 자식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은 돈들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잘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사는 것이 서러워집니다. 건강은 노후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앞으로도 많이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해야 취미도 만들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건강만큼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낳은 자식은 절대 배신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식에게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게 놔두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들을 조금씩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새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아니,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나투어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96세는 배낭여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하더랍니다. 그러자 여행사와 아들이 몇 살이신데요 했더니 우리 아들은 이제 70살이요. 애기요 애기라고 말하셨다지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나중은 없는 거라고 말하십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중에 언제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야 돼 라고 말하십니다. 황창현 신부님한테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90대는 찾아오지 않고 대개 60대 신분들, 50대 후반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 3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워놔서 이제서야 호강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좀 먹으면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네요. 몸에 다 퍼졌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신부님 돈은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신부님 강론이 그전에는 구구절절이 안 들어왔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나 봅니다. 노후의 후회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무료하게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뜨겁게 사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통해 인생의 지혜, 노년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정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나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을 잘 키우면 늙어서 호강할 거라는 무의식 속에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루어 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10살까지만 자식이라고 그래요. 10살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 노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불란서는 120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금 50, 60, 70대 되신 분들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불란서는 120년 동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금 죽었다가 보충되고 죽었다 보충되면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대로 이제 안 죽으면서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그럼 왜 안 죽느냐? 칫솔하고 페니실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요. 칫솔. 이 칫솔이 나오기 전에는 이들이 다 상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빨리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칫솔이 있어갖고 보통 60, 65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 느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양 잘 공급되겠다. 페니실린이 있어갖고 뭐 병 들면 금방 고치겠다.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죽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6.25 때 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6.25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서울대 고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들을 둘 다 은행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들 출세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77부터 방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놓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놓여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봉송체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갖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7인데 몸이 말랐어요. 갈비뼈 2대 부러지면은 그 나이에 똑 부러졌다 그러는데 거의 즉사예요. 80 넘어갖고 뼈 부러지면 뼈가 안 붙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 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 데 보좌 신부도 하고 본당 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하도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래요. 한 3개월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라. 그럼 3개월에 어김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데 그날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하고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총 고해성사 하자. 할머니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고 좀 아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고 매일 그렇게 묵주기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할머니 직천당이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가면은 요셉 성인도 보고 베드로 성인도 보고 싶은 남편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안부도 전해줘라. 바로 가니까. 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신부님 왔을 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가 강론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와갖고 연령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루시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경 해라. 그 사무장한테는 내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장례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송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삼성의료원에 데려다가 그걸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방에 누워갖고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2년 동안 화장 못 가고 오줌똥을 며느리가 받아냈어요. 그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죠. 90살이 됐어요.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체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92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성당을 줬는데 성당 어떻게 줬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 전야미사에 나왔어요. 이제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보통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 60까지 결혼 30에서 60까지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로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그래서 그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로 사네. 한 남자랑.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 내가 그 능평성당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73살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73살인데 며느리가 나보다 1살 어려요. 마침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이뻐했죠, 마음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애를 4을 낳았어요. 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그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8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세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아니,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 노인. 이제 안 죽어요.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 둘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아니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머리든 돌머리가 아니든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한량이라고 그럽니다. 한량.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공장에 일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깡통이야. 깡통인지 안 깡통인지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깡통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깡통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이 깡통한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깡통 차는 집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땐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얘 험없이 져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죽지도 않으면서 참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죽지도 않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이 어떠셨나요? 유튜브로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황창현 신부님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실 텐데요. 살짝 어설픈 듯 하면서도 그 순수함에 정감이 가고 재미나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개씩을 매일 듣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주로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귀에 꽂히는 말입니다. 아,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묘한 기분도 들지요. 어렸을 적엔 노년에 대해 얘기하면 남 얘기 듣듯 했는데 이젠 멀지 않았구나. 나도 나이 들면 그래야겠구나 하며 완전 내 얘기처럼 듣고 있게 됩니다. 신부님 강연의 댓글을 보면 무신론자도 많고 불자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노 갈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70 노인이 정정한 93세 부친 때문에 괴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부모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먹고 싶다, 요구가 아주 많다고 하지요. 자식들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효도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을 뿐이지요. 죽을 때까지 기브앤 테이크하라.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자식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내가 줬을 때 돌아오는 자식에게 주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죽을 때까지 기브앤 테이크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진 곳에 70대 노인이 막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70대의 노인정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대는 노인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